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토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연업 오늘 발표드릴 주제가 에어테스트와 라이센스와 시스템 분기 기술에 대한 장연업 들어가고요. 또 한 주제는 생산 연구 기술로 대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쪽 관련해서 노하우에서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뭔가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보내고 싶고 많이 배우는 편인데 아직까지 좀 기회가 없어서 혹시 나중에 이제 그 학기를 더 열심히 하다가 제 행사오가는 쪽으로 혹시나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공부 연구 빌릴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뭔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시작을 하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ERG5라는 샷건 프로젝트이 ERTS에 이런 가비스의 소멸 스태티스틱 조절에 중요한 주제의 내용이고요.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에 장 음악 속에 이제 크게 소장과 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것을 존재하게 되는데 것처럼 이런 센터리 이제 아이들이나 셀이나 가비스나 센터리 프라이머리가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제 그런 하게 되고 주로 이제 흡수와 공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1차 하나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리고 제가 분기하는 sek터들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을 홀딩하고 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sek터들은 단백질 합성과 홀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조절하기 위한 머신너리가 작동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하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어퍼드 프로테인 리스판스라고 얘기하고 항 조절하려면 단백질을 만드는 게 너무 과도에 생기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잘 홀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하를 만드는지 이하 샷별 같은 걸 만드는지 아니면 이하를 좀 적은 배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하 멤브레인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의 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하는 이런 시그널을 주고 그래도 좀 부족하면 안 좋은 단백질을 밖으로 분解하기보다는 분해하는 이라드라는 소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세포가 사는 거고요. 그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면 셀이 죽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하 스트레스나 EPR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연구가 돼서 다른 것은 엑스비병 테스트나 AI파 알파를 통한 이제 ATF 차 테스트나 ATF 식소 테스트를 통해서 이하 스트레스가 조절이 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프로테인 아이소파이드 아이소머레이즈라는 PDI 관련된 내용인데요. PDI 모лек룰 중에 ERG7이나 ERG5, 또 ACR4라는 모лек룰이 이제 이하에서 뭔가 혈팅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기능적으로 보면 스테이션이나 리더션 그리고 아이소머레이션을 통해서 아이소파이드들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해서 단백질 홀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PDI 중에서 ACR2는 IBD와 관련된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고 재밌게도 ACR2가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약간 변수가 좀 생기는 그런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ERG5는 그냥 유전적인 어떤 디텍트만을 보는 장애의 영성이 있지 않고요. 아마도 그래도 연구가 이 부분으로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환자에서 이런 ERG5가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우연히 이제 연대 선제의식 연구팀에서 받은 데이터를 하다가 그 아이비 환자의 리스크 팩터로 ERG5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나사우마우스 일본어도 구하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RG5는 원래 이제 ERTB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다가 홀딩이 좀 잘 안 되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이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단백질이 잘 되고요. ERG5는 가까운 상태에서는 약간 쇼그램이나 여러 가지 메타볼릭 신드롬이 좀 가능성이 있다는 리뷰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IBD 리스크 팩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일반사 유시 환자와 정상 환자에서 ERG5 가는 경우는 DNAJ10인데요. DNAJ10이라는 단백질 mRNA 레벨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유시 환자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단백질이 발현 중에 이제 좀뭐 저희가 예상했던 단백질 먹수 이런 유신 단백질이어서 먹수와 DMAJ 시스템의 이제 콜레이션 봤을 때 이 먹수가 높은 셀이 DMAJ 시스템이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잘 알려진 덱스트라 소드 서페이스를 투여하고 5일 이후에 이제 물론 상당히 받아준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ERG 파일을 열어놨을 때도 ERG 파일은 반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DSX 플라이트에서 인터뷰하고 보시면 영치가 심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대장에 이런 뭔가 이제 데미지를 받은 에어리어를 봤을 때도 심하게 영치는 있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NA-seq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도 ERG과가 가까웠던 러스티스를 녹음 경우에 사이트파인 리셋 임프레션이나 지오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사이트파인의 가슴이 되었다, 영층이 추려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사이트파인 RNA-seq나 이런 데다 그리고 페모카인이 CL1을 봤을 때도 가까운데서 데이터 스프라이트들이 증가하는 것을 봤고 이런 페모카인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 실제로 그래놀사이트의 인피그레이션도 증가하는 프로필의 인피그레이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낙아웃 된, ERG 파일을 낙아웃 되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근데 염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ERG 테스트와 연계해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일단은 이제 유신을 만드는 세포가 아무래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워크스윙이나 이런 분비되는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을 이제 하게 됐고요. 가블리셀을 저희가 봤을 때 가까운 마우스에서 가블리셀 넘버가 상당히 줄어있는데 이게 가블리셀이 준 건지 뮤신의 분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건지 좀 일단 이 당시에는 좀 판단이 안 섰었는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먹수의 발현이나 가블리셀 카운트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 이런 이제 단계에서 이 마우스에서만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약한 경우에 유명한 분과 캐나다의 브루스 밸런스라는 부신이 몇 대 운영이 가게 돼서 오버로이드도 좀 배우고 되게 어설프긴 하지만 인텍스나 오버로이드를 이제 만들어 시험을 하게 됐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레저바이스 스크립트에서 얻어가지고 오버로이드를 만들고 오버로이드를 만들면 인텍스팅은 100% 못할 수 없지만 타이펑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인텍스나 엔테로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됐고요. 그걸 예를 들어 이제 해봤습니다. 어설프게 시험을 했는데 미디어에 이제 자그마한 팩터를 넣고 한 1주에서 10일 정도 키우니까 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약간 처음에 이제 이런 어디도 좀 생기고 한 1주에서 11일 사이까지 설정하면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와일드타입 무광로이드와 낙가우 무광로이드를 봤을 때는 둘 다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AR5나 AI67을 봤을 때는 프로그레이션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좀 작아서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보자고 했고요. 보시면 세븐데이와 텐데이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머리라는 약간 센서를 맞거나 온라인 빌리머니나 목수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 센서의 팩터리스랑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빌린 원수도 좀 강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되어 있는 거나 버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낙아웃 된 세포가 뭔가 좀 처음에 분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디퍼런시에이션에는 프롤리퍼레이션 문제가 없으면 디퍼런시에이션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저희가 앞에 ERJ89가 낙아웃 됐을 때 생긴 염증이랑 관계를 보기 좀 어려워서 여기다가 이제 염증을 DSS나 진짜 IBD 환자의 어떤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CLR2 팩터라이트 리셉터 2에 이제 아고니스트를 쳐서 시험을 했고요. 보면 M3 CSK4라는 걸 테스트하면 재밌게도 이제 이 ERC5가 낙아웃되어 있는 마우스에서는 오버로이드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발생하였고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CT1의 레벨도 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오버로이드에다가 펜트리 CSK4를 치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위신의 발현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에이퍼토시스도 증가하는 것을 발사했고 보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먹투를 발현할 속도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스네 파스티브와 이제 파스티브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게 자극이 오니까 죽는구나 라는 걸 이제 예상을 했고요. 앞 단계에서 우리가 DSS를 5일짜리 모델을 봤었는데 이제 약간 논문 후반을 나서 비오가 이게
염증이 먼저 일어나서 셀이 죽는 것들이 아니면 에이포토시스 이전에 이하스트레스 때문에 이 셀이 죽는 것들을 좀 규명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데이 2, DSS를 하고 데이 2에 어린 타임 포인트에 이제 워크 발현과 이하스트레스 마커의 발현을 봤는데요. 데이 2에도 이미 이제 이런 이하스트레스 마커들이 증가하는 것을 봐서 그냥 봤던 어떤 유심의 감소는 이하스트레스에 의해서 셀이 죽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했고 CLC 원이라는 목소 대신에 이 가브리셀 마커인데요. 가브리셀 마커를 봤을 때도 수반을 강조하는 패턴을 보았고요. 이 가브리셀 파스트 번째에 소외 어시를 했을 때 에이퍼토시스도 증가하는 것을 봐서 이건 거의 가설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그런 이제 저희 쪽에서 보통 하는 실험인데 이하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거라면 이하스트레스를 감도하는 물질을 먹였을 때 이런 DSS가 셀데스나 인플라메이션을 강도하지 않다고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UDC, 무엇들의 초콜릿 있을 때 무사에 있는 성분 이걸 사용을 해서 봤을 때 낙하우드에서 이렇게 증가됐던 염증이 UDC에 의해서 이 정도 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렌스 리커버리가 되고 점수는 강조하였고요. 그다음에 인필트레이션을 봤을 때도 이스토필의 인필트레이션도 이 정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무슨 이하스트레스 마커나 탈정션 마커나 염증과 관련된 페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도 얘기하셨고 미시엘 관련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낙하오돼서 미시엘에 의해서 리커버리되는 것을 봐서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하스의 파이브라는 모레들이 후의 발현을 이제 약간 조절하면서 어떤 염증 상황에서 이제 조절이 잘 되면 세포 사는 거고 너무 심해지면 이제 잘 에이퍼토시스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고 요즘 설명드린 것처럼 이하지 파이브라는 모레표시를 작성을 못할 경우에 이제 이스코드에 대해서 입가가 증가되고 가브리셀의 에이퍼토시스가 증가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심해진다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아직 저희가 오늘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긴 한데 IL-22라는 사이토카인이 잘 알려진 GLP-1이라는 호르몬의 조절에 관련된 것을 처음 발견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였고 이 와중에 저희가 요가원을 좀 사용해서 발표를 이루고 가져왔습니다. 오비스티 잘 아신 것처럼 오비스티 비만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알려진 건 이제 마이크로바이오가 변화고 마이크로바이오가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세컨더리한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되는 거는 오비스티가 되는 장애 퍼미어빌리티 확실히 변화인데 이런 장애 퍼미어빌리티 변화가 이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우연히 데이터 팀에서 그 GLP-1의 레벨을 봤는데 GLP-1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상황에서 GLP-1의 강도가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만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GLP-1도 풀고 이런 마이크로바이오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있었던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런 마이크로바이오의 변화는 프로테인 페릭스의 변화를 유리하게 되고 프로테인 페릭스의 변화는 에피텔리오사에 영향을 줘서 에피텔리오 호메오스타시스를 레귤레이션 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GLP-1 합텐다나 일곱이 같은 약들이 이제 맞게 되면 결국 이제 GLP-1의 작용에 의해서 일사적으로는 이제 브레인에서 프리 인테이크라는 공간이 강조하니까 식사량이 줄게 되죠. 이차적으로는 베타셀이나 이제 아카셀에서 pan크레아스에서 인슐린이 증가되고 글루카곤을 좀 감소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체중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많이 빠지고 이제 이런 작용 이외에도 최근에 카디오레스토라에 영향을 줘서 이제 이런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어떤 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호르몬의 작용 구조 작용이 있어서 이전에 알려졌던 LPS나 IL6나 이런 것들이나 물질을 먹는 어떤 자극 이런 것도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유연하게 IL-22가 조절한다는 것을 규명하게 돼서 하게 됐고요. IL-22나 사이토카인 궁금하실 수 있고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기본적으로 인테스틴에서 어떤 배려 펑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알려진 사이토카인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연쇄성 장기관이나 자멸질환이나 이런 데서도 좀
건이 있다고 얘기하고 밸런 펑크뿐만 아니라 안티마이크로비아 펩타이드의 어떤 작용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작용은 알카인 리스토 1과 알카인 리스토 2에 결합해서 센트리 디펜던트하게 시그널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것도 알카인스는 에피셀리아 셀의 폴리프레이션이나 뮤커스 프로덕션이나 아무튼 마이크로비아 펩타이드 생성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번 얘네 세포는 IL-17, 그다음에 IL-22, 그다음에 STI와 같은 세포인데 저희가 이건 데이터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런 세포에서 적용하는 걸로 알려질 때 이제 CCR6라는 케모카인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주로 내는 어떤 사이토카인이고 저희는 처음 연구를 시작한 건 CCR6가 낙아웃된 마우스에서 IL-22 감소하고 IL-22 감소된 마우스에서 GLP-1이 감소되는 걸 보고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해보니까 IL-22는 스트레스, 인플라메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오비스티와 관련된 어떤 인플라메이션이나 디스오더가 있어서 IL-22가 연관이 됐다고 보고는 됐는데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러면 IL-22가 이런 여러 가지 인테스티널 호메오스테시스나 메타볼릭 디스오더의 레귤레이션에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전인지 우리 그걸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오비스티를 유발한 마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인테스틴에서 GLP-1과 IL-22를 습격해 봤을 때 이 GLP-1과 IL-22가 전부 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또 코렐레이션 있고 이걸 내는 세포, GLP-1을 내는 세포, IL-22를 내는 세포는 보면 이제 아바 감마티를 갖고 있는 세포고 또는 IL-22를 내는 ILC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 하이퍼다이어트 거기 보디스와 좀 감소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고요. 스트리 퓨머에서도 이제 이 BCG, GLP-1을 내는 어떤 유전자와 IL-22의 상관관계가 좀 약하긴 하지만 코렐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러면 이제 이 포트 중에서 오비스 환자와 오비스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비스가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오비스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다이아베틱한 것과 논다이아베틱한 환자를 구별을 해서 이 중에 GLP-1을 발현하는 유전자와 IL-22와 관련된 유전자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코렐레이션이 다이아베틱 오비스 환자에서 더 이제 낮은 것을 봐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봐서 이 두 개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주로 마우스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 1인 인테스틴 에피셀리어스에서 IL-22 리셉터를 락아웃 시켰고요. 이 락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오비스티를 유발했을 때 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지를 보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치 친구를 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오비스티를 유발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글루코스를 인젝션하고 나서 이제 이 낙하우 마우스에서 이 톨러런스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해서도 약간 저항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IL-22 리셉터가 없으니까 오비스티 상태에서 좀 더 심해져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테스틴에서 GLP-1을 봤을 때 실험에서 인슐린 레벨을 봤을 때도 GLP-1 레벨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 레벨이 떨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판크레아스의 아일렛 사이즈나 인슐린 레벨 특허나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빌링크의 마우스만 써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인테스틴에서 GLP-1을 내는 세포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다가 GCD 크레의 마우스와 다이어트네드 리셉터와 낙가운드를 베이스로 해서 SSP가 물론 이제 GCG는 판크레아스에서 더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약간 아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인테스틴을 볼 때 SSP한 다이어트네드 리셉터와 낙가운드 마우스를 만들고 동일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GCG 크레이에서 다이어트네드 리셉터가 낙가운드된 경우에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가 이제 있을 때 인톨러런스 상태가 유지되는 걸 확인하였고요. 한지 알겠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없고 실제로 이제 인테스틴에서 GLP-1과 실험 이슈를 봤을 때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방패랑 유사한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우스에서는 IL-22 리셉터가 없으니까 GLP-1과 관련된 뭔가 감소가 좀 관찰돼서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마이가 이제 있고요. STC1이라는 세포를 이용해서 LCL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세포인데 여기다가 IL-22를 직접 쳤을 때 GLP-1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
프로테인이나 mRNA 레벨에서 이게 알파엑스에 의한 시그널은 보통 이제 스탯3 디펜던트가 나오기 때문에 스탯3 이니비터를 쳤을 때 주액전을 여기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스를 통해서 시버스를 통해가지고 프로모터에 이제 이런 스탯3가 바인딩해서 주액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좀 써서 실제로 이제 인젝트 오가노이드 시스템에서도 이게 과연 구현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GCG 크레마우스에다가 이 YFP를 발현하는 획법으로 이제 그 시스템 도입을 해서 GCG 크레 YFP 테스트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잘 알려진 LCA라는 그 주액전 아고니스트를 넣고 또 세스리 인풋을 치거나 하면서 알파엑스를 써가지고 비교하는 시험으로 오가노이드 시스템에서도 SL에서 주액전이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였는데, 보시면 이 오가노이드에서 이제 저희가 알파엑스를 썼을 때 이제 이 반사거리는 주액전을 내는 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런 증가가 이제 세스리 인풋을 사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더 깊이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 내려서 이걸 그냥 일반적인 팩터로 엔테로이드를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SL을 봐서 SL이 충분히 분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SL을 특이하게 분화하는 게 최근에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쉽지만 저희 랩 수준에서는 이게 시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RFX를 썼을 때 일부 이제 SL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이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연구를 좀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 알파다이버스와 베타다이버스 조절을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오의 어떤 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제 변화한 감소하는 분 중에서 소시엔 플레이스를 생성하는 마테리아가 감소하는 것들을 이제 전북대학의 김정경 교수님의 도움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소시엔 플레이스를 내는 어떤 이런 균의 감소가 오비스 상태에서 그리고 IFX 감소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시엔 플레이스 중에서 잘 알려진 비트레이트, 이제 효과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비트레이트를 이제 이 낙강마우스에다가 수용을 해서 앞에 나왔던 GPT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요. 보시면 일반 마우스에 비트레이트를 치면 이렇게 이제 글루코스 플로러스가 잘 감소하는, 글루코스가 잘 조절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바이오펜을 쓰던 낙가우시 된 마우스에다가 비트레이트를 썼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 물론 이제 비트레이트가 주액종을 직접 조절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일부 그렇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저희 생각에는 RFX를 통해서 그런 주액종의 조절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RFX 낙가우마우스에서 RFX 레벨이나 기반 주액종을 썼을 때도 비트레이트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이 이 낙가우스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데이터에 약간 좀 없었고, 서포트하는 데이터가 얻게 되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RFX 리셉터가 낙가우트에 있는 마우스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RFX를 치거나 아니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치거나 GLP-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쳐서 RFX에 의한 효과가 좀 변하는지 보는 시험들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는 소시엔 페리스가 그리고 RFX의 레벨에 영향을 주고, RFX가 SL에 영향을 줘서 거기서 GLP-1이 나오고, 그 GLP-1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런 글루코스 레귤레이션이 되는지 이제 보는 어떤 세부화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씩 봤는데, 일단 RFX를 치면 이 와이파이 마우스에서, 이 와이파이 마우스에서 글루코스가 되게 잘 조절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분명히 이제 낙가웃이 되면 글루코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RFX를 치면 어차피 낙가웃이 있으니까 조절이 안 되죠.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GLP-1의 아고니스트인 엑센딩 포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쳤을 경우는 색깔이 좀 겹쳐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와이파이 마우스에서 이렇게 엑센딩 포를 치면 조절이 잘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이 낙가우 마우스에다가 쳤을 때도 거기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익센딩 포라는 건 마지막에 작동하는 거니까 RFX 리셉터의 유무와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실험으로 저희가 이제 RFX를 쳤을 때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그럼 과연 익센딩 9-39라는 GLP-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쓰면 효과가 없어지냐를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
효과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GFM을 통해서 알테네이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시험 결과를 얻었고요. 지금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많은 시험들을 해서 서포트하기 한 것들을 했는데 제가 시험 관계상 뭐 그냥 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알코바이옴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쇼생 페이스를 통해서 알테네이트를 내게 하고 얘는 이런 알테네이트가 리스트를 통해서 대체에서 GFM을 내고 GFM이 이제 시스템각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하이퍼다이어트 모델에서는 셀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알테네이트나 GFM의 발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글루코드 인톨러런스나 메타볼릭 디스오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뭐 시험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